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식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빈 여백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x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y 나누기 4 빼기 3분의 2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은 몇 군데로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 5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x, 마이너스 3, y, 4,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5개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5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우리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략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y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y 그리고 빼기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이 있을 때 곱하기와 나누기를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식을 나타내었을 때 그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이 부분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항이 총 3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항을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앞에 있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4분의 y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3분의 2는요. 문자가 없죠. 이렇게 문자가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앞으로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자가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아이를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마이너스 3x랑 그다음에 4분의 y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항이다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아이한테도 앞에 특별히 붙어있는 저 숫자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텐데요.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는 보면 x 앞에 무엇이 붙어있는 꼴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붙어있는 거죠.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저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앞으로는 x의 개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보시면 4분의 y. 자, 저 i는 y 앞에 무엇이 붙어있는 꼴인가요? 그렇죠. 4분의 1이 붙어있는 꼴입니다. 4분의 1이 곱해져서 4분의 1 곱하기 y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의 개수. 자, y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y의 개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4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개수, 네, 개수라는 용어와 상수항이라는 용어, 그리고 항이라는 용어 이 3개입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 상수항, 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 보도록 할게요. 열기. 공기 중에서 온도가 X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5분의 3x 더하기 331m라고 한다. 이 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지기에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와 문자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다? 어디다? 5분의 3x. 그쵸? 그 다음에 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331입니다. 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331이다. 위에서 구한 두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하고 봤던 그 예와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여기서 5분의 3x 그리고 331을 각각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보고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5분의 3x 플러스 33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331과 같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수항. 또한 5분의 3x와 같이 자, 보세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x의 곱한수, 문자 x의 곱한수,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저 5분의 3, 저 i를 x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수라는 표현을 단독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개수는 문자 무엇의 개수 이렇게 표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 또는 a의 개수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냥 개수라는 단어를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자, 한편 2x, 5분의 3x 더하기 331과 같이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다항식들 중에서 2x와 같이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x는요. 단항식이기도 하지만 다항식도 돼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단항식이면서 다항식도 되는 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 상수항, 그 다음에 개수, 문자 x의 개수 또는 문자 y의 개수, 땡땡땡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다항식, 단항식 이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항과 A의 개수, B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항을 찾을 때요. 저 위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A 더하기 마이너스 2B 더하기 마이너스 5로 나타내면 개수를 찾기가 편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저렇게 찾으셔도 되는데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A 빼기 2B 빼기 5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끊어내는데 A 하나, 그다음에 2B 앞에 요 마이너스 있죠. 얘를 달고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 다음에 5 앞에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끊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이 부분들이 항입니다. 실제로 저 항들은 위에서 이 아이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더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하기를 기준으로 끊어주시면 되는데 매번 저렇게 더하기를 바꿔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항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A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보면 A 앞에 아무것도 없네? 0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A 앞에 붙어 있는 것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1 곱하기 A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생략이 됐던 거죠. 1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1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개수는 0이 아니라 1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의 개수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딱 보이죠. 마이너스 2B니까 이 앞에 있는 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부호. 실수로 2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2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도 마찬가지예요. 상수항도 마지막에 혼자 있는 요 아이, 문자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저 아이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문제 1번 얼른 풀어보시겠어요? 자, 1번부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에서 각 문자의 개수와 상수항을 말하시오.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항도 다 한번 쪼개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항으로 쪼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냥 끊어내시면 돼요. 3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게 항이에요. 항이 2개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자, 그냥 개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무엇의 개수? 그렇죠. x의 개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개수는 얼마다? x 앞에 붙어있는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끊어내면서 항 한번 다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항을 동그라미로 쳤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2번은 4분의 3a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항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a니까 a의 개수. 개수는 4분의 그렇죠 3이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쳐주시겠어요? 3번을 많이 좀 헷갈려 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얘도 항을 한번 떼보시면 2분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y 그 다음 1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이 3개입니다. 자, 이때 문자가 몇 개인가요? 그렇죠. 2개죠. 그러니까 둘 다 개수를 구해주셔야 돼요. x의 개수,
y의 개수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상수항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를 언뜻 보시면 2분의 x니까 2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쟤는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개수는 2분의 1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분수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y를 곱한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y의 개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자, 상수항은요? 네, 1이죠. 자,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자, 항 먼저 쪼개주시면 마이너스 1.7a, 그 다음에 0.4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해서 항이 총 3개이죠. 자, 여기서 a의 개수는 바로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1.7, 그쵸? 자, b의 개수는 자, 눈으로 보시고 바로 판단. 그렇지, 0.4죠. b 앞에 붙어 있는 수 0.4입니다. 자, 상수항은요, 문자가 하나도 없는 i, 뭔가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모두 잘 풀어보셨나요? 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개수와 상수항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차식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차식 네모 박스 하나 쳐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오늘 용어 중에 가장 포인트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차수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어요? 차수. 자,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3x는 3 곱하기 x로 문자 x가 한 번 곱해져 있고요. 5x제곱은 5 곱하기 x 곱하기 x로 문자 x가 2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다시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한다. 즉 문자 x에 대한 3x의 차수는 1이고요. 5x제곱의 차수는 2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에 붙어있는 요 i를 보고 차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저 i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네, 그렇죠. 언제 봤어요? 네,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 배울 때 봤었죠. 그 머리를, 우리 그 머리에 붙어있는 그 i를 지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밑과 지수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었죠. 그때 지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왜 다시 차수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답이 있나요? x자리에 들어가는 i가 숫자인 경우에 정확하게 우리가 수를 가지고 거듭제곱을 배웠었잖아요. 뭐 3의 제곱, 5의 제곱, 뭐 5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여기서처럼 문자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차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수에서는 지수, 그 다음에 문자를 이야기할 때는 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한편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 부분에 한번 볼게요. 자, 6x. 자, 얘 몇 차? 그죠? 문자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1차. 자, 얘는요. 상수항이죠. 상수는 문자가 하나도 없죠. 그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나중에 0차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큰 쪽은 어느 쪽이에요? 1차가 더 크죠. 요게 더 큰 거죠. 얘는 문자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1차식이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아이는 보면 자, 마이너스 3x 제곱은 몇 차? 그렇죠. 2차예요. 얘는 1차죠. 얘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요 2차, 요 아이가 이 전체의 차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2차가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2차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그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1번은 보자마자 어때요? 네, 문자 한 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다? 1차예요. 이게 차수는 1차라고 하시면 되고요. 1차식이 맞죠. 2번도 어떻습니까?
네, 얘가 1차, 얘가 상수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는 이제 전체로 따져주면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1차식이다. 자, 3번은요. 얘가 2차죠. 자, 최고 높은 차가 2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1차, 상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2차. 차수가 2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1차식은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4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y가 하나 곱해져 있네요. 요거 때문에 1차가 되죠. 그래서 전체도 1차입니다. 그래서 1차식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아니에요. 자, 이제 83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학습 목표가 뭐냐면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목표인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요거예요.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자, 단항식과 수를 어떻게 곱하는지 또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께서 학교로 나오셨다면 이걸 직접 잘라보고 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원격으로 하니까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지금 직사각형 3개가 있어요. 자, 직사각형 3개가 다 똑같이 생긴 아이죠? 자, 먼저 이 한 개짜리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넓이는요? 네, 2 곱하기 x죠. 그러니까 2x죠. 자, 그런데 2x가 몇 개 있나요? 그렇죠.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넓이의 합은 이 직사각형, 왼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은 2x가 몇 개? 그렇죠. 3개가 더해졌다. 그래서 2x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아이를 어떤 친구가 아이 뭐하러 그렇게 따로 계산해? 한꺼번에 붙여서 넓이 계산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어 해요. 붙여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6, 세로가 x인 이런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그렇죠. 6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같이 구하나 오른쪽 같이 구하나 방법에 상관없이 넓이는 어때요? 양쪽이 같은 거죠. 그렇지? 뭐 갑자기 종이를 잘라서 없애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왼쪽처럼 따로따로 해서 더해서 구하나 오른쪽처럼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이렇게 큰 직사각형으로 구하나 넓이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2x 곱하기 3이 6x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고 나니 2랑 그냥 3을 곱한 꼴을 앞에다 붙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는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대부분 증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왜 2x 곱하기 3이 6x가 되는지를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랫부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왜 2x 곱하기 3이 6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자, 2x 곱하기 3.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입니다. 자, 2x 곱하기 3은 실제로 곱셈을 다시 살려주시면 2 곱하기 x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환 법칙에 의해서 x랑 3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합 법칙을 써서 우리 곱셈의 결합 법칙이 뭐였어요? 곱셈을 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이제 해도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2 곱하기 3을 먼저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x는 그대로 살려주기. 그래서 6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아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수끼리 그냥 곱을 해서 적어주고 문자는 그대로 붙여주고 그냥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처럼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증명 과정도 좀 이해를 해주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증명을 보면서 아, 저렇게 돼서 이런 방법이 나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볼게요. 자, 수의 계산에서 우리 곱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이렇게 했었죠. 똑같아요, 얘도. 앞에서 먼저 보시면 단항식 곱하기 수. 자, 2a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끼리만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7을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14 되고요. a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파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x 나누기 2분의 3 해주시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는 역수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항식과 숫자의 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3분의 2를 먼저 해주고 x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3번 얼른 풀어보시겠어요? 자, 3-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숫자끼리 그냥 일단 곱한다. 마이너스 30 그리고 문자 a 하나 있는 거 그냥 붙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 그냥 숫자 약분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3, 12, 4 약분되고, 자, 음수니까 결과는 그죠,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b 또는 그냥 4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네,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4 나누면 되죠. 그래서 8x. 자, 4번. 자,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마이너스 8y.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는 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16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종 목표인 1차식과 수의 곱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1차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요. 자, 별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차식의 각 항에 그 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1차식을 수로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를 역수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배 법칙의 정확한 명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배 법칙을 할 때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중간에 있는 그 부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거 잘 보시면서 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풀이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 하는 거 다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마이너스 2의 괄호에 4x 더하기 5죠. 자, 곱하기를 잠깐 살려줄게요. 자, 이때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이 i, 앞에 곱해져 있는 이 i, 괄호 앞에 있는 이 i를 어떻게 한다? 그쵸? 앞에 있는 4x에도 한번 곱해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5에도 한번 곱해 주는 겁니다. 자, 저대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x. 자, 뒤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요. 항상 더하기예요. 그냥 항상 더하기. 그쵸? 항상 더하기예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뒷부분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더하기와 뒤에 있는 음수가 꽝 하고 부딪히면요. 음수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래서 빼기 1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뒤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번도 6x 빼기 9인데요. 뒷부분을 나누기 3을 어떻게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곱하기 3분의 1을 자, 뒤에서 이제 앞을 곱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두 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6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래서 6x에도 한번 곱해주시고요. 마이너스 9에도 이제 한번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적어보겠습니다. 6x 곱하기 3분의 1. 6x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는 무조건 무엇으로 연결된다? 항상 더하기. 아시겠죠? 더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자, 요 부분이 1번 한 거고요. 요 부분이 2번 한 거예요. 자, 1번 먼저 계산해 주시면 단항식의 수 곱한 거니까 앞에 한 거랑 똑같죠? 6x 곱하기 3분의 1은 2x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더하기와 음수 이렇게 꽝 하고 겹치게 되면 음수가 살아남아 빼기 3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x 빼기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생각 넓히기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85페이지까지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다 푸셨나요? 선생님하고는 문제 4번에 1번하고 4번만 풀 거고요. 2번, 3번은 그냥 답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여기 위에 끌고 와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a 빼기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 3 곱하기를 어디에 곱해줘요? 이제 a에 한번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4 또는 빼기 4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a가 되고 뒤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운데는 항상 더하기로 연결. 계산해주면 3a 더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a 빼기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얘를 이렇게 뿌려서 분배 법칙 써주시면 되죠. 계산해주시면 2 빼기 3b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마이너스 5분의 1로 고친 뒤에 뿌려줍니다. 마이너스 25x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별표 쳐주세요. 자, 이렇게 음수 또는 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 잘 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3 빼기 2y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수는 역수 여기까지는 이제 잘해요. 자,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쓰셔야 되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앞에 있는 마이너스 3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y에다가 각각 한 번씩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죠.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 써보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뒤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꼴이죠. 가운데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더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6이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것은 4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4y 또는 자, 순서대로 우리가 문자가 있는 것을 보통 먼저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4y 더하기 6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85페이지 있죠. 거기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84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